월 266만원. 대한민국 국민연금 수령액 상위 1%의 통장에 찍히는 돈입니다. 다른 한편에는 월 62만원이 있습니다. 이 나라 대다수 연금 수급자의 평균 금액입니다. 이 극명한 차이가 단순히 운이나 과거 소득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 남들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평균보다 못한 연금을 받게 된 한 대기업 부장님의 씁쓸한 사연을 들려드릴 겁니다. 반면 평범한 월급으로 그보다 2배가 넘는 연금을 만들어낸 한 직장인의 놀라운 비결도 공개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의 역전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여러분 손에도 쥐어져 있습니다. 여기 올해로 63세가 된 박지훈 씨가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서 25년간 청춘을 바쳤습니다. 남들처럼 성실하게 일했고 국민연금도 꼬박꼬박 냈습니다. 퇴직 후엔 퇴직금을 털어 작은 치킨집을 열었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3년 만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 후 5년간은 간간히 소일거리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금을 신청하는 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손에 쥔 연금 명세서에 찍힌 금액은 고작 80만원 남짓?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25년간 대기업에서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게 말이 되나? 그의 평균 소득월액은 400만원에 달했습니다. 30년간 꾸준히 납부했다면 100만원 후반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업 실패 후 소득이 없었던 5년의 납부 예외 기간이었습니다. 이 5년의 공백은 그의 연금 계산에서 통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약 그가 이 기간을 나중에라도 채울 수 있는 추후 납부 제도를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가입 기간을 30년으로 인정받아 매달 100만원이 훌쩍 넘는 돈을 평생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몰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매달 25만원이 넘는 돈을 평생 손해보게 된 것입니다. 1년이면 300만원, 10년이면 3천만원입니다. 반면 여기 70세의 이상철 씨가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중소기업에서 35년간 묵묵히 일했습니다. 박지훈 씨보다 월급도 적었고 내는 보험료도 당연히 적었습니다. 하지만 70세부터 그의 통장에 찍히기 시작한 연금액은 무려 150만원을 넘어섭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가 남모르게 땅이라도 사둔 줄 압니다. 그의 비결은 특별한 재테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다림의 지혜였습니다. 그는 35년간 근무하며 평균 소득월액 약 350만원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 약 115만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65세가 되자 그는 연금을 바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수령 시점을 5년 뒤인 70세로 늦추기로 한 것입니다. 1년에 7.2%씩 5년간 총 36%가 마법처럼 불어났습니다. 그 결과 115만원이었던 연금은 156만원이라는 놀라운 금액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제도를 아는 것을 넘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두 사람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여기까지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연금액의 차이는 단순히 과거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제도를 얼마나 아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한 분석 자료는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입 기간이 10년일 때 소득 대체율은 14.5%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30년을 채우면 43.4%까지 치솟습니다. 시간이 연금에 미치는 힘은 이토록 절대적입니다. 박지훈 씨의 사라진 5년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고액 수령자들은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3가지 황금 열쇠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첫째, 박지훈 씨가 놓쳤던 추후 납부. 둘째, 60세 이후에도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임의 계속 가입. 그리고 셋째, 이상철 씨의 인생을 바꾼 연기연금입니다. 물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내가 낸 돈에 비해 너무 적다고 느끼십니다. 그 구조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바로 A가, 즉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내 연금액 산정에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소득 재분배를 위한 좋은 취지이지만 가입자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A값에 분노하기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가입 기간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연금을 구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좌절감 대신 지금부터 당신의 통장에 찍힐 숫자를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봅시다. 첫 번째 단계, 내 연금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총 가입 기간과 혹시 나도 모르게 비어있는 납부 예외 기간이 며칠이나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변화는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 사라진 시간을 되찾는 것입니다. 만약 확인 결과 박지훈 씨처럼 비어있는 기간이 있다면 즉시 공단에 추후 납부 상담을 신청하십시오. 얼마의 보험료로 얼마의 연금을 평생 더 받을 수 있는지 그 어떤 재테크보다 확실하고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남은 시간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은퇴가 코앞에 다가왔다면, 가입 기간이 20년이 채 안 되는 분이라면 이미 계속 가입을 통해 기간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당장 연금이 급하지 않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상철 씨처럼 연기연금으로 수령액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봐야 합니다. 1년에 7.2%는 그 어떤 예금도 따라올 수 없는 확정 수익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 배우자의 연금을 함께 점검하는 것입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부부 합산 최고 수령액은 월 485만 원에 달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라도 이미 가입을 통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부부가 함께 준비할 때 노후는 훨씬 더 든든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연금 수령액의 차이가 단순히 운이나 소득의 문제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정보를 알고 제도를 활용하려는 적극성의 차이였고 미래를 미리 준비하려는 지혜의 차이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야기가 불편한 진실이었을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되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막연히 불안해하거나 남 탓만 하며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내 연금 명세서를 들여다보는 그 작은 실천이 10년, 20년 뒤 당신의 노후를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노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희망적인 준비의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준비에 이 채널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